엄마 숨이 안 쉬어져. 5살 지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서윤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병원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 비명을 질렀다. 제발, 누구 없어요. 우리 애가 죽어가요. 하지만 수납창구의 간호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분, 먼저 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희가 말했다. 제발요, 애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간호사가 냉담하게 말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최소 50만 원은 선입금하셔야 해요. 윤희는 핸드백을 뒤졌다. 통장에는 3만 원이 전부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요, 사람 살려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 고급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응급실로 들어섰다. 그는 윤희의 모습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이분 치료비 제가 내겠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강민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윤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윤희도 그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저를 아십니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윤희가 말했다. 아니에요. 착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곧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윤희는 병실에서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이 말했다.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윤희가 말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희의 몸이 굳었다. 민준이 말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당신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서요.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착각이실 겁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그녀는 증거를 제출했다. 윤희의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났다. 민주는 윤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윤희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윤희가 말했다. 민준 씨, 어떻게?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희가 당황하며 말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준이 말했다. 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당신 아버지도 무죄로 풀려나셨습니다.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윤희가 말했다. 정말요? 아버지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유진은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죄를 인정했고요.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민준이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 지우를 보며 팔을 벌렸다. 민준이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왔어. 지우가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지우가 말했다. 정말 우리 아빠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해. 이제야 왔어. 지우가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준은 딸을 꼭 껴안고 울었다. 3개월 후 윤희의 아버지 서준호가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윤희를 안았다. 준호가 말했다. 윤희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윤희가 말했다.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민준이 다가와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 가족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준호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가 말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가 윤희를 지켜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아 행복해했다.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지우.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민준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말했다. 윤희 씨, 아니 윤희야.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습니까? 윤희가 놀라며 말했다. 민준 씨. 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민준이 말했다. 6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말했다. 네, 좋아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희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과 윤희는 신혼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지우는 안에서 고나게 자고 있었다. 윤희가 말했다. 민준 씨, 행복해요. 민준이 윤희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요. 당신과 지우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윤희가 민준을 올려다봤다. 윤희가 말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민준이 말했다. 네, 아직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윤희가 민준에게 키스했다. 윤희가 말했다.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다. 나도 사랑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6년간의 고통과 오해는 끝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지우가 발코니 문을 열고 나왔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껴줘요. 민준과 윤희가 웃으며 지우를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한 채 별을 바라봤다. 그들의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 요양원에서 서희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희가 혼잣말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끝. 한참 바라보다가 명함을 내밀었다. 민준이 말했다.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제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윤희가 말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거죠? 민준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군요. 민준이 나간 후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방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6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희는 민준의 회사를 찾아갔다.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서가 말했다. 면접은 이쪽입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세련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앉으십시오.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강 회장님, 이 여자가 그 병원에서 본 사람이라고요.
민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유진 이사. 유진이 윤희를 훑어보며 말했다. 경력도 변변찮네요. 왜 이런 사람을 뽑으려는 거예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윤희를 노려봤다. 유진이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여자 제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윤희는 그렇게 민준의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다. 첫 출근 날 유진이 윤희를 불렀다. 유진이 말했다. 너 같은 여자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지. 윤희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유진이 윤희의 뺨을 때렸다. 유진이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강민준의 약혼녀야. 내가 감히 넘볼 사람이 아니라고. 윤희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야간 청소를 하다가 민준의 사무실로 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윤희가 말했다. 청소가 남아서요. 민준이 말했다. 힘들지 않습니까? 윤희가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이 일어나 윤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윤희의 부순 뺨을 발견했다. 민준이 말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윤희가 말했다. 부딪혀서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윤희의 턱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죠? 왜 자꾸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제발 묻지 마세요. 민준이 윤희를 끌어안았다. 윤희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강민준. 민준이 윤희를 놓으며 말했다. 오해입니다. 유진이 윤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윤희의 머리채를 잡았다. 유진이 고함쳤다. 이 더러운 년이 감히 내 남자한테 손을 대. 민준이 유진을 떼어냈다. 민준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래, 민준아. 나한테 이럴 거야. 우리 5년이나 사귀었잖아.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유진이 말했다. 거짓말. 당신 기억 잃기 전에는 날 사랑했잖아.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이 유진을 돌아봤다. 민준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유진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 말해줄게. 당신 6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잖아. 그리고 기억을 잃었어.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지.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진이 윤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근데 이 여자 알아? 당신 전 부인이야. 민준이 윤희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왜입니까? 왜 말하지 않은 겁니까?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왜긴 왜야. 이 여자가 당신을 버렸거든. 윤희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유진이 말했다. 그럼 뭔데? 당신이 사고 나고 의식불명일 때 이혼장 던지고 사라진 거 아니야. 민준이 윤희를 노려봤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또 열렸다. 흰 정장을 입은 우아한 노부인이 들어섰다. 민준의 어머니 장서희였다. 서희가 차갑게 말했다. 윤희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서희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저 여자한테 속지 마라. 저 여자는 내가 사고 났을 때 회사 주식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윤희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사랑했어요. 서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사랑? 그럼 왜 내가 10억을 줬을 때 받아갔지? 그리고 아이를 지우고 떠났잖아. 민준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했다. 아이라니요. 윤희가 울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나는 지우를 지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에요. 서희가 말했다. 거짓말. 나한테 낙태 확인서까지 보여줬잖아. 윤희가 말했다. 그건 가짜였어요. 저는 지울 수 없었어요. 민준이 비틀거렸다. 민준이 말했다. 그럼 그 아이가.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말했다. 지우는 당신 딸이에요. 우리 딸이고요.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희가 말했다. 말도 안 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 민준이 윤희에게 다가갔다. 민준이 말했다. 왜 말하지 않은 겁니까? 왜 6년 동안 숨기고 산 겁니까? 윤희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당신이 사고로 혼수 상태일 때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서희가 말했다. 그건 내가 돈을 받고 떠나기로 합의했잖아. 윤희가 말했다.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어머님이 제 통장에 넣은 10억,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봤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희가 말했다. 내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저 여자 집안은 빚더미였어. 내가 혼수 상태일 때 저 여자 아버지가 회사 돈을 가로챌 뻔했다고. 윤희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희가 말했다. 아니라고? 그럼 내 아버지가 왜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겠니?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윤희가 말했다. 그건 누명이었어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준이 말했다. 다들 나가주십시오. 생각 좀 하고 싶습니다. 서희와 유진이 나갔다. 윤희도 일어섰다. 윤희가 말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윤희가 멈춰섰다. 민준이 말했다. 내일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다음 날 윤희는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을 보더니 숨었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민준이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지우야. 나는 무섭지 않아. 지우가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지우가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닮았어.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민준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친자 확률 99.99%. 민준이 윤희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말했다. 만납시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지우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윤희가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윤희가 눈물을 흘렸다. 윤희가 말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민준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말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가족으로. 윤희가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민준이 말했다. 기억은 없지만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내 딸이고요. 윤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서희가 윤희를 불렀다. 서희가 말했다. 윤희 씨, 당신 아버지 감옥에서 곧 나오신다면서요. 윤희가 말했다. 네, 형기가 다 끝나가요. 서희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횡령한 돈 50억 아직 안 찾았다던데요. 윤희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횡령 안 했어요. 서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희가 말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 아버지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내역이죠. 윤희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계좌가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다. 윤희가 말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다. 조작이든 아니든 증거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민준이랑 다시 붙으면 나는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다시 감옥행이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발이요. 서희가 말했다. 방법은 하나예요. 민준한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는 없던 일로 하겠어요. 윤희는 절망에 빠졌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윤희가 말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윤희가 말했다. 우리는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우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 윤희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희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제 결정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윤희가 민준을 밀쳤다. 윤희가 소리쳤다. 제발 놔줘요. 그냥 잊어요. 우리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윤희는 달려갔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민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2주 후 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탐정이 말했다. 회장님, 6년 전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다. 탐정이 말했다. 누군가 회장님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민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말했다. 한유진. 탐정이 말했다. 한유진 이사는 사고 전부터 회장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윤희 씨와 결혼하자 질투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사고를 만들었고 회장님이 기억을 잃자 자신이 약혼녀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민준이 말했다. 윤희 아버지 횡령 사건은요? 탐정이 말했다. 그것도 조작입니다. 한유진과 장서희 여사가 공모했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유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한유진,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소.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뭘 안다는 거야, 민준아. 민준이 서류를 던졌다. 민준이 말했다. 6년 전 사고, 당신이 꾸민 거죠.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진이 말했다. 증거 있어? 그냥 추측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블랙박스 복원했소.
당신이 정비소 직원에게 준 돈 내역도 다 나왔소. 유진이 와인잔을 집어던졌다. 유진이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 여자만 보니까. 나는 5년을 기다렸는데 넌 나를 한 번도 안 봤잖아. 민준이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단 말이오. 유진이 울면서 말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다치게 해서 그 여자가 떠나게 하려던 거였어. 근데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전화기를 꺼냈다. 민준이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소.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유진이 말했다. 제발 민준아. 나 감옥 가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윤희한테 빌어야 할 거 아니오. 경찰이 왔고 유진은 체포됐다. 민준은 다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서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윤희 아버지 무죄인 거 아십니까? 서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희가 말했다. 그래, 안다. 민준이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서희가 말했다. 회사를 지키려고. 민준이 소리쳤다. 회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단 말입니까? 서희가 말했다. 무고하지 않아. 그 집안은 가난했어. 언젠가 우리한테 손을 벌릴 게 뻔했어.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는 그게 사람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희가 일어섰다. 서희가 말했다. 민준아, 너는 모른다. 재벌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순간 방심하면 다 잃어버려. 민준이 말했다. 그래서 사람 인생을 망쳐도 된단 말입니까? 서희가 말했다. 난 후회 안 해. 그리고 너도 결국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회사 경영에서 손 떼십시오. 그리고 윤희 아버지 무죄 입증할 증거 내놓으십시오. 서희가 비웃었다. 서희가 말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민준이 말했다. 안 그러시면 어머니를 고소하겠습니다. 증거 조작 및 무고죄로. 서희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그녀는 증거를 제출했다. 윤희의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났다. 민준은 윤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윤희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윤희가 말했다. 민준 씨, 어떻게?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희가 당황하며 말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준이 말했다. 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당신 아버지도 무죄로 풀려나셨습니다.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윤희가 말했다. 정말요? 아버지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유진은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죄를 인정했고요.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민준이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 지우를 보며 팔을 벌렸다. 민준이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왔어. 지우가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지우가 말했다. 정말 우리 아빠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해. 이제야 왔어. 지우가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준은 딸을 꼭 껴안고 울었다. 3개월 후 윤희의 아버지 서준호가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윤희를 안았다. 준호가 말했다. 윤희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윤희가 말했다.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민준이 다가와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 가족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준호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가 말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가 윤희를 지켜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아 행복해했다.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지우.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민준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말했다. 윤희 씨, 아니 윤희야.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습니까? 윤희가 놀라며 말했다. 민준 씨. 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민준이 말했다. 6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말했다. 네, 좋아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희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과 윤희는 신혼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지우는 안에서 곤하게 자고 있었다. 윤희가 말했다. 민준 씨, 행복해요. 민준이 윤희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요. 당신과 지우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윤희가 민준을 올려다봤다. 윤희가 말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민준이 말했다. 네, 아직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윤희가 민준에게 키스했다. 윤희가 말했다.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다. 나도 사랑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6년간의 고통과 오해는 끝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지우가 발코니 문을 열고 나왔다. 지우가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껴줘요. 민준과 윤희가 웃으며 지우를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한 채 별을 바라봤다. 그들의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 요양원에서 서희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희가 혼잣말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